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3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인데 차베스 마두로라는 두 공산주의자 대통령을 선출한 다음에는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의 기지인 쿠바의 카스트로 제자가 되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국가 이익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쿠바와 카스트로를 향한 충성심으로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결단내고 그리고 쿠바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석유 매장국이 많은 나라가 이제는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수백만 명이 조국을 탈출해서 외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고 물건이 없어가지고 인플레가 연간 1000만%에 도달하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대통령 두 사람을 잘못 뽑았더니 공산주의자 대통령을 뽑았더니 이 공산주의자가 베네수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쿠바와 카스트로는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쿠바를 조국으로 생각해가지고 카스트로에 충성하는 카스트로의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좀비가 된 상태죠. 베네수엘라를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머릿속으로 베네수엘라의 심장 속으로 즉 베네수엘라의 조종실을 딱 장악해가지고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동안 이런 독재를 하다 보니까 워낙 망가지니까 요사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투쟁을 선언하고 군대가 나와서 질서를 회복하고 이 무도한 정권을 몰아내라고 호소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갔습니다. 이 내전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좋던 나라가 1970년대, 80년대의 베네수엘라는 서구 유럽 정도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걸 보면서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꼴이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먹었듯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쿠바에서 파견한 보안 요원들입니다. 이 자들이 정보기관과 군에 딱 들어가서 쿠데타를 못하게 그리하여 마두로 정권을 수호하는 천병 역할을 하면서 외국에 와가지고도 권총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막 잡아넣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북한 국가 보위부 요원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 정보기관에 들어가고 군 수사기관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친북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사태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비교하면은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쿠바와 북한, 베네수엘라와 한국, 차베스와 문재인 정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바와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혁명기지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제3세계 혁명의 지도자를 자처하였고 김일성 3대는 한반도 공산혁명의 완수를 체제의 졸린 목적으로 삼는 점에서 같습니다. 쿠바와 북한은 혁명기지입니다. 이런 정권은 항상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뒤엎으려고 공작을 합니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젊었을 때부터 공산주의자이고 카스트로의 이념적 제자였습니다. 이미 심정적으로 이념적으로 쿠바와 카스트로를 좋아하게 돼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국인 베네수엘라보다 카스트로의 쿠바를 더 좋아했습니다. 한국에도 주사파로 불리는 김일성주의자들이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정권, 정당, 언론, 노동운동, NGO 등에서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쿠바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보안기능, 즉 정보, 수사, 군대에까지 쿠바의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핵심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해가지고 북한 정권과 뭐 남북연합이든지 아니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체제를 갖추면은 한국의 정보, 군대, 수사부문뿐 아니라 노조나 교육기관까지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신세가 될지 모르고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이 실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거의 공짜로 얻어 쓰는 대가로 보안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마두로 정권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령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은 북한에 돈을 대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 우산 밑으로 들어가서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명분으로 돈을 대주고 북한의 공작원들을 파견받아가지고 정권의 위협이 되는 군대와 국민들을 감시, 견제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를 남북협력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 6.15, 14, 4.27 선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 또는 유무상통 정신입니다. 이것은 쿠바, 베네수엘라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국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북한 정권을 돕고 북한의 핵 우산을 밑에 들어가고 그 대신 그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은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못 살게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남북이 비슷해지는 그리하여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차베스 등장 이전에 베네수엘라의 번영은 친미 반 쿠바 노선 덕분이었습니다. 친미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반 쿠바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 마두로 정권은 반미 친쿠바로 돌면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세력의 이념적 노선을 외교, 안보 분야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탈미, 미국에서 벗어나고 반일하고 친중, 통북, 북한과 통한다.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반미, 친쿠바 독재 노선은 남미에서도 고립을 자초하였는데 한국의 반미, 반일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다가가서 스스로를 예속시킬 것이고 해양문화권 즉 자유진영을 떠나 대륙문화권 즉 독재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경제 붕괴로 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베네수엘라의 가는 길과 문재인 정권의 가는 길에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공산주의자들이 쿠바를 종주국으로 수용함으로써 반미 독재 부패 장기 집권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반미 노선은 필연적으로 독재 부패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미의 핵심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 좌익이 부패한 독재 세력으로 변한 것은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요새 잘 보지 않습니까? 좌익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을 잡으면 가장 부패합니다. 차베스가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체 게바라였어요. 2년 전에 체 게바라 피살 50주년을 다룬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 칼럼은 체 게바라를 영원히 매장할 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체 게바라의 혁명 노선이 남미를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이 체 게바라는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는 산업부 장관을 하다가 세계혁명을 꿈꾼다면서 쿠바를 떠나가지고 아프리카의 콩고,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월남전쟁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는 미국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추종자를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공산주의 게릴라 운동에 영감을 주었고 이들이 일으킨 내전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최근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체게바라 숭배자였던 차베스는 자원부국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는데 좌익적 선동과 독재적 폭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지금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체게바라 숭배자가 볼리비아 대통령인데 이 나라도 지금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즉 체게바라를 따랐던 정치 지도자들은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부패합니다. 그들이 타도했던 우익 정권보다 더 부패합니다. 또 더 독재로 갑니다. 이 좌익들은 남미에서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좌익들은 탄압받을 때는 민주주의 개혁을 외치지만은 딱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탄압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탄압받은 좌익은 정권을 잡으면은 탄압받는 자로 바뀌고 만다. 자, 이런 현상이 한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게바라가 1960년대 세계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을 때 박정희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국가주도의 실용주의적 근대화 개혁으로 베네수엘라보다 한참 뒤떨어졌던 한국을 이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체게바라와 박정희 중에서 지금 이 집권 세력 안에는 체게바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박정희에 대한 반감은 더 지적할 필요도 없죠. 이 남미의 우등국이 남미의 파산국으로 전락한 데는 베네수엘라 국민 특히 지도층이 책임이 큽니다. 차베스 마두로가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두 사람은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이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미에서는 이 가톨릭이 공산주의자에 상당히 동경적입니다. 제수이스트 공산주의자라는 말도 이제 나오는데 이 남미에서 천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센 부자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공산주의자니까 공산주의자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 몰랐던 것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일단 권력을 잡으면은 똑같이 부패하고 탄압자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그 이념적 성향이 조국보다는 적을 더 숭배하든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태도, 차베스의 카스트로에 대한 태도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랭킹을 내는 2018년도 민주주의 지수 랭킹에서 이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은 167개국 중에서 민주주의가 21등입니다. 1등은 노르웨이, 22등은 일본, 25등은 미국, 29등은 프랑스, 인도는 41등, 말레이시아 52등, 필리핀 53등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167개국 중에서 167등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특히 점수를 많이 받은 부분은 시민의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시민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분별력이 살아있으면은 한국은 공산화가 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공산화가 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어떠냐? 167개국 중에서 민주주의 랭킹이 134등입니다. 쿠바는 어떠냐? 142등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국민의 분별력, 베네수엘라 국민의 분별력과 한국의 국민들의 분별력은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역시 공산주의의 마각이 드러날 때 그 공산주의를 선거를 통해서든지 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제거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은 김정은과는 연인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또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평양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격화시키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높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고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남쪽 대통령이면은 누가 높습니까? 국무위원장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나라 국장을 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베스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 이 비교가 전혀 맞지 않는 비교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없는 것은 베네수엘라는 소수의 쿠바 공산혁명 세력의 정신신경계를 장악당하여 좀비적 존재, 즉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쿠바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이 가담한 게 아닙니다. 국가 지도부로, 즉 국가 조정실로 들어간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를 쿠바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적 전통이 강화했던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 국가도 국가 지도부가 영혼을 팔아 카스트로의 제자가 되니까 쿠바에 지금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정실을 장악한 집권 세력이 다시 김일성 숭배하는 세력에 의해서 장악당하면은 성객인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비행기를 추락시켜 공멸하지 않고 선거를 통하여 연착륙시킨 뒤 민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한국이 가졌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019년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자유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유에 대한 극도의 기피증을 반영합니다. 물론 반공을 좋아할 리가 없죠.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추종 세력 및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나라에서 반공과 자유는 국가의 영혼과 방패인데 이를 멀리하면은 조국보다 적을 더 좋아하여 차베스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쿠바에 먹혀버린 베네수엘라가 북한에 먹힐 한국의 미래상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한갓 기우만이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